안녕하세요. 박한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NCS 필수 능력 단위 냉동 사이클 분석의 학습 2, 흡수식 등 특수 냉동 사이클 분석하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NCS 교재 23페이지로 넘어가서 특수 냉동 사이클 중 첫 번째 다단압축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하 30도씨 이하의 낮은 증발 온도를 요구하는 냉동 장치를 단단압축, 1단 압축으로 하게 되면 압축기의 흡입 절대압력분의 토출 절대압력인 압축비가 증대되어서 최적 효율이 감소하고 장치의 성능 계수도 작아지게 됩니다. 또 압축기의 토출가스 온도가 높아져서 윤활유가 열화되기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증발 온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압축기를 2대 사용하는 2단 압축 냉동 장치를 사용하는데 이 2단 압축은 2단 압축 1단 팽창 방식 그리고 2단 압축 2단 팽창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2단 압축 1단 팽창 방식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장치의 구성을 보면 압축기가 고단 압축기와 저단 압축기, 압축기가 두 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몰리에르 선도를 통해서도 오른쪽에 압축이 2번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팽창 부분은 응축 압력에서 증발 압력으로 한 번에 팽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치의 각 부분의 냉매 상태는 몰리에르 선도에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각 부분에 순환하는 냉매량은 기본 냉동 사이클처럼 일정하지 않습니다. 증발기와 저단 압축기에 흐르는 냉매량을 GL, 고단 압축기와 응축기에 흐르는 냉매량을 GH, 응축기에서 나와 중간 냉각기로 가는 냉매량을 GM이라고 하는데 이때 냉매량 관계식은 GH는 GL 더하기 GM 이렇게 정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단 압축, 1단 압축에서처럼 냉동 능력 QE는 증발기를 흐르는 냉매량 GL에다가 증발기 전후 엔탈피 차인 냉동 효과와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2년도 6회차 필답 시험에 2단 압축 1단 팽창 냉동 사이클의 냉매 변환을 몰리에르 선도에 나타내라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은 2단 압축 1단 팽창의 중간 냉각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단 압축 1단 팽창 중간 냉각기에서는 냉매가 5번 상태에서 7번 상태로 그리고 2번과 6번 냉매가 합쳐지면서 3번 상태로 변화할 때 열교환이 일어납니다. 이때 주고받는 열량이 같다고 볼 때 몰리에르 선도를 참고하면 이런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GL과 GM의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고 이 관계식을 전에 본 냉매량 관계식에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저단 압축기에 흐르는 냉매량 GL과 고단 압축기에 흐르는 냉매량 GH와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리에르 선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중간 압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단 측 압축기, 저단 측 압축기의 압축비가 거의 같도록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중간 압력 PM은 루트 응축 압력 PC 곱하기 증발 압력 PE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능계수 COP입니다. 성능계수는 압축 일량, 소요 동력분의 냉동 능력이니까 증발기, 저단 압축기, 그리고 고단 압축기에 흐르는 냉매량과 각 지점의 엔탈피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GL과 GH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우리는 각 지점의 엔탈피만 알아도 CO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단 압축, 2단 팽창으로 넘어갈게요. 장치의 구성과 몰리에르 선도를 보면 아까 봤던 2단 압축 1단 팽창과 비슷해 보이는데 장치의 구성에서는 중간 냉각기 부분이
그리고 몰리에르 선도에서는 왼쪽 팽창 밸브, 팽창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치별로 냉매 상태를 몰리에르 선도상에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2단 팽창 사이클도 기본 사이클과 다르게 각 부분에 흐르는 냉매량이 다른데 1단 팽창 사이클처럼 저단 압축기에 흐르는 냉매량을 GL, 고단 압축기에 흐르는 냉매량을 GH, 중간 냉각기에 흐르는 냉매량을 GM이라고 하는데 1단 팽창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GH는 GL 더하기 GM이 됩니다. 또한 1단 팽창 사이클처럼 냉동 능력은 증발기를 흐르는 냉매량 GL에다가 증발기 전후 엔탈피 차 냉동 효과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 냉각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6번 상태, 2번 상태인 냉매가 중간 냉각기로 들어와서 혼합이 되고 이 혼합됐을 때 액상태인 7번 냉매 그리고 기체 상태인 3번 냉매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열 교환을 식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고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GM과 GL의 관계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냉매량 관계식 GH는 GL 더하기 GM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GH는 GL 곱하기 3번 엔탈피 빼기 6번 엔탈피 분의 2번 엔탈피 빼기 7번 엔탈피 이런 관계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리에르 선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먼저 중간 압력 PM입니다. 저단 압축기의 압축비와 고단 압축기의 압축비가 같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중간 압력 PM은 응축 압력 PC와 증발 압력 PE의 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능계수 COP입니다. COP는 이 냉동기를 운전하는 데 드는 소요 동력 분해, 냉동 능력이니까 압축기와 증발기를 지나는 냉매량과 각 부분의 엔탈피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고 우리는 이 GL 그리고 GH의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각 부분의 엔탈피만 알아도 이렇게 CO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 냉동 사이클입니다. 영하 80도C 이하의 초저온 설비에 사용되는 이원 냉동 사이클은 각기 다른 냉매를 사용하는 두 개의 냉동 사이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온부의 응축 열량을 고온부의 증발기에서 모두 흡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고온부에 흐르는 냉매량을 GH, 저온부에 흐르는 냉매량을 GL이라고 한다면 이원 냉동 사이클의 냉동 능력은 저온부 냉매량 GL에다가 저온부 증발기 전후 엔탈피 차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온부의 응축기는 고온부의 증발기에 의해 냉각된다라는 것을 이용하면 GH와 GL의 관계식도 유도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원 냉동 사이클의 성능 계수는 저온부의 압축기 소요 동력 더하기 고온부의 압축기 소요 동력 분해 냉동 능력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각 부분을 지나는 냉매량과 엔탈피를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앞서 본 GH와 GL의 관계식대로 정리하면 우리는 이 이원 냉동 사이클도 각 부분의 엔탈피만 알아도 CO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본 이원 냉동 사이클과 관련해서 지필 시험에 나온 문제 하나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몰리에르 선도와 관련 있는 냉동 사이클을 골라라. 요 몰리에르 선도는 이원 냉동 사이클과 관련이 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흡수식 냉동기입니다.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이 냉동설비 운영 두 번째 영상에서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흡수식 냉동기에서 냉매는 증발기에서 증발되어 흡수기에서 흡수액에 흡수되고 재생기에서 흡수액과 분리되어 가지고 응축기에서 응축하면서 열을 방출하고 다시 증발기로 돌아가는 사이클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때
흡수액은 증발한 냉매가 다시 응축기로 갈 수 있게끔 흡수기에서 냉매를 흡수하여 재생기에서 고온으로 만든 다음 다시 냉매를 응축기로 보내고 흡수기로 돌아가는 사이클을 순환합니다. 이렇게 증발한 냉매를 다시 응축기로 보내주는 냉매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흡수액이 하게 되니까 기계 압축식 냉동 사이클의 압축기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흡수액이 돌아다니는 흡수기와 재생기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흡수식 냉동기의 냉매와 흡수 용액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은 물과 리튬 브로마이드 조합, 그리고 암모니아와 물 조합입니다. 이때 흡수액은 농도가 진할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냉매 증기를 잘 흡수한다는 내용도 같이 정리해 주세요. 이것과 관련된 지필시험 보건 문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3년도 6회차 지필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물을 냉매로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의 흡수제는 무엇인가? 냉매가 물일 때는 흡수액은 리튬 브로마이드, 흡수액이 물일 때는 냉매가 암모니아니까 답은 리튬 브로마이드가 되겠네요. 다음 23년도 4회차의 지필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이 가리키는 물질이 무엇인지 쓰시오. 설명을 보면 중간에 흡수성이 뛰어나서 물을 잘 흡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잘 흡수하는 흡수액은 리튬 브로마이드니까 답은 리튬 브로마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23년도 4회차 지필시험에 흡수식 냉동기 냉매 순환 순서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냉매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를 지나서 다시 증발기로 들어가면서 순환을 하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23년도 6회차 지필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흡수식 냉동기에서 압축기 역할을 하는 장치가 무엇이냐? 흡수식 냉동기에서는 압축기 역할은 흡수액이 지나다니는 흡수기와 재생기가 담당을 하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온 기출 보건 문제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37페이지로 넘어가서 흡수식 냉동기의 듀링 선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 압축식 냉동기의 냉매 상태를 pH 선도, 몰리에르 선도를 통해서 나타냈다면은 흡수식 냉동기는 듀링 선도를 통해서 수용액의 농도, 온도, 그리고 압력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때 용액과 냉매 온도, 그리고 농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압력은 위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이 듀링 선도 상의 흡수액 사이클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흡수기에서 나온 묽은 용액, 희용액이 용액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온도와 압력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재생기로 들어가서 연소기와 같은 열원에 의해 가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냉매와 분리되면서 용액이 농축이 되죠. 이렇게 농축된 용액, 농용액이 용액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온도와 압력이 강화되고 흡수기로 들어가서 냉각수에 의해 냉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흡수기에서 냉매를 흡수하면서 묽은 용액, 희용액으로 되는 것을 듀링 선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듀링 선도와 관련해서 22년도 6회차에 다음 그림과 관련 있는 냉동기의 종류를 바르게 쓰라 라는 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듀링 선도는 흡수식 냉동기의 수용액을 나타내는 선도니까 답은 흡수식 냉동기가 되겠네요.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냉동 사이클 분석 학습 2에 나오는 특수 냉동 사이클들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오늘 같이 본 내용 중에 질문 혹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박하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